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옵션의 본질 강의 제 10강.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옵션 그릭스 편입니다. 옵션 그릭스 중에 이제 오늘은 델타까지 이제 델타를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그릭스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죠.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제 델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릭스 하면 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어렵고 이제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념 접근을 하면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옵션 그릭스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옵션 그릭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학습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옵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옵션 그릭스를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션의 본질 강의가 진행되면서는요, 그동안에 어떤 강의들을 해왔냐면, 그냥 옵션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옵션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시작부터 개념을 뜯어고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그 양매도, 옵션 양매도를 살펴보면서 옵션의 기본적인 성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었어요. 그리고 레이쇼 포지션이나 스프레드 포지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옵션 간의 합성만이 아니라 옵션과 선물로 이루어지는 합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공부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옵션 가격을 단순하게 행사가로만 존재하는 한 옵션, 어떤 특정 종목의 가격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옵션 가격이 아니라 그 행사가의 가격이 어떠하다, 가격이 높다, 낮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옵션 가격의 상대성,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옵션 가격을 새로이 조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실전적인 의미로 옵션의 버터플라이나 컨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잡하기보다는 이제 조화를 해서 섞어서 이제 합성 실전으로 나갔을 때 스프레드의 구성들, 그리고 또 컨돌의 구성, 이제 그 아이언 컨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옵션 합성의 실전적인 측면까지 옵션 본질 강의에서 깊이감은 있지는 않았지만 깊이감 있게 다루지는 못했으나 옵션의 본질을 이해하는, 옵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옵션 전술적 측면의 부분은 따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합성 전술 쪽 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살펴본 이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리는 옵션을 다루면서 이 옵션 그릭스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옵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그릭스가. 그런 측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 옵션의 본질 과목에서 이제 다루는 옵션 그릭스, 이 옵션 그릭스를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그릭스 공부 전에 옵션 가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옵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고, 그 정해진 옵션 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념적 측면이 아니고요, 형성된 옵션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옵션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옵션 가격과 옵션 그릭스와의 연관관계는 어떠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그 옵션 가격에서 방향이 주는 의미,
델타입니다. 이게 옵션의 방향성. 이것이 바로 델타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옵션의 방향성.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 이 옵션 그릭스로 진행될 강의 내용들 중에 오늘 2번까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 가격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옵션 그릭스와 무슨 관계냐? 이 부분을 선행적 학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옵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 가격에서는 옵션의 어떤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옵션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배가입니다. 배가. 옵션의 배가 변동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옵션의 변동성, 배가라는 그릭스입니다. 그리고 또 옵션은 그 시간 가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시간 가치. 만기가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파생 상품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하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옵션에는 그 시간 가치가 존재한다. 네, 이 부분이 세타입니다. 세타. 그릭스 중에 세타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옵션의 가격 지배자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옵션 행사가라는 게 2.5포인트, 선물의 2.5포인트 단위마다 그 옵션 행사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가 변폭이 커지면서 옵션, 예를 들면 한 행사가가 2.5포인트가 되는데요. 행사가를 넘나드는 시장의 변화가 생길 때 이 옵션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적인 옵션의 가격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감마라는 그릭스고요. 이 부분은 델타의 승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감마라는 측면의 델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붉은색으로 칠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옵션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 이 부분은 이제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근데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다른 그릭스들에 비해서. 옵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델타라는 그릭스, 또 베가라는 그릭스 변동성, 세타라는 시간가치, 옵션의 그 델타의 승수 효과를 가져가는 그 행사가 간의 변화가 발생할 때 나오는 감마. 이 네 가지 그릭스에 비하면 굉장히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합니다. 로우. 이거 옵션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감마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우 측면은. 예. 이러한 내용으로 옵션 그릭스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그렇다면 그 선행학습으로 진행돼야 될 그 옵션 가격에 대한 이해. 이제 우리가 옵션 가격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이 그릭스 공부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이해되면 다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릭스 쉽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옵션의 본질 첫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쉽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이고 제가 이해한 관점에서 이해한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다 수강하고 완료하고 나면 또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분들께 옵션 그릭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옵션은 과학입니다. 옵션은 수학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옵션은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옵션 가격은 함수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제 뭐 블랙스루츠 모형까지 갖다 놓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함수적 접근은 가능하겠죠. y는 f 펑션, 함수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이 뭐가 있냐면 델타라는 변수, 방향성과 관련된 델타라는 변수,
옵션의 그 변동성과 관련된 베가라는 변수, 또 옵션의 시간 가치라는 세타라는 변수, 또 옵션의 그 델타 승수 효과가 나오는 그 변폭, 큰 변폭에 따르는 감마라는 변수, 또 그 이자율과 관련된 로우라는 변수, 이런 각각 5개의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가격 y, 이것이 바로 함수적 조건이고 수학적 조건이며 과학적 조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봤죠. 수학 공부. 자, 딱 그립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나오죠. 자, 보면은 예, 이 y값, f값, 저희 x값, 이거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함수가 쫙 그려졌다. 그럼 이 값들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차 함수잖아요. y는 ax, 뭐 이제 상수값 a에 따라서 1차 변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 곡선으로 그려지면은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은 변수값들이 많다는 거예요. y는 뭐 예를 들어볼까요? x 플러스 a 플러스 b 뭐 이제 이런 식인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뭐 c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거나, 이제 다양한 어떤 변화들.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그 얘기했을 때 델타의 변화와 베가의 변화, 세타의 변화, 감마 변화, 로우 변화에 따라서 그 각각 그 함수 영역의 그 관계식을 통해서 y 값을 산출해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실제로 이제 이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값이 전부 딱 나오겠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HT에서 보면요, 이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 옵션 가격과 이론 가격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되어진 이론 가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들 살펴보세요. 그 HTS의 이제 옵션 가격을 보여주는 그런 창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열고 한번 그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쭉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옵션 가격에 이론가라는 게 있어요. 이론 가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공된 이론 가격보다 실제로 형성된 옵션 가격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론 가격대로 옵션 가격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꽂아봐야 됩니다. 왜 다를까? 이론 가격이 존재하는데 실제 옵션 가격은 왜 이론 가격과 다를까? 네, 이 부분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페이지. 옵션 가격은 꿈입니다. 꿈이기 때문입니다. 꿈. 제가 이 옵션의 본질 첫 강의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옵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옵션 가격은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옵션 가격은 꿈이다. 자,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왜 옵션 가격은 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느냐? 자, 옵션 가격 y는 함수 펑션, 변수들 델타, 세타, 베가, 감마, 로우가 있습니다. 델타는 방향성이고요. 세타는 시간 가치고, 베가는 변동성이고, 감마는 델타 승수입니다. 로우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옵션의 변동성인 베가 값을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냈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델타나 세타, 감마, 로우. 뭐 세타는 정확하게 뭐 시간 가치의 감소 부분을 잔존만기로 딱 나눠서 시간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을 수는 있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세타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학적 요소로 분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가만큼은 어떠한 그 형태로 산식으로 구분해서 제공되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그릭스와 달라요. 제가 기본 팩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적어 놓았습니다. 옵션의 변동성인 베가 값은 다른
그 델타나 세타, 감마, 로우처럼 어떤 주어진 요소, 기본 팩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배가는 어떻게 산출되냐면요. 실제 이론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옵션 가격, 그 정해진 옵션 가격, 시장에서 정해진 형성된 옵션 가격에 이미 다른 그릭스 값들은 주어졌겠죠. 여기서 Y는 옵션 값이에요. 옵션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델타, 세타, 감마, 로우 값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가 값을 역산으로 산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값은 즉 옵션 가격과 델타와 세타와 감마와 로우의 변수들로 인한 함수로 구성돼서 배가 값이 나온다. 즉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그 가격들, 이 옵션 가격은 이 배가 변동성을 산출해내는 실제 옵션 가격이 산출해내는 하나의 변수라는 겁니다. 옵션 가격이. 따라서 다른 가격들은 다 정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델타, 세타, 감마, 로우는. 그리고 시장에서 옵션 가격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옵션 가격이 정해졌을 때 배가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따라서 옵션 가격 자체는 바로 배가입니다. 배가. 시장에서 정해지는 옵션 가격은. 그 시장에서 정해지는 옵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나와요. 그 변화에 따라서 배가 값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옵션 가격 자체가 변동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제가 내리는 겁니다. 옵션은 변동성이다. 이 개념은 실제로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옵션의 배가 변동성이 옵션을 이해하는데 그 시작이자 끝이 됩니다. 자, 결국 옵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배가 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옵션 가격이 변동성이다. 즉 시장에서 정해지는 이 옵션 가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일반화된 합리적 팩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이지 못하고 비객관적이며 또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시장이 흥분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마구잡이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옵션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발현됩니다. 옵션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요, 아주 미쳐 날뜁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이 정도로 가격이 침체될 필요가 없는데도, 왜냐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콜옵션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침체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그 비합리적인 옵션 가격이 그나마 이 합리적인 옵션 가격을 향해서 이제 수렴을 하고자 하고, 또 시장의 불확실한 어떤 팽창으로 옵션 가격이 그 객관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절대적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그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가 바로 옵션 거래인 겁니다. 실제 이 옵션 가격이 너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무지하게 커져 있는 거죠. 이때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관점에서 옵션 매도를 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옵션 거래입니다. 혹은 이 옵션이 그 이론적 가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침체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옵션 거래인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옵션 가격이 정해지면서 배가값이 정해지고 옵션 변동성이 확보된다는 이 측면에서 바로 옵션 가격은 이 옵션을 거래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그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올랐고 또 더 오를 것 같을 때,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인간의 그 기대치는 무한히 펼쳐집니다. 실제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시장이 특히 빠르게 상승하면요, 속도감 있게 상승할 때 또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콜옵션은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요. 이것이 바로 변동성의 상승이에요. 콜옵션의 콜 변동성의 상승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기만 하던 시장이 상승 일변도로 움직일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풋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 아주 절망을 하게 되죠. 예. 인간은 꿈을 꾸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옵션을 거래하는 트레이드는 또 일반 보통 일반인들보다 더 꿈을 쫓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풋 쪽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침체에 빠진, 그 절망에 빠진 그 풋이라는 꿈, 그게 새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새로운 희망을 계속 꿈꾸려고 한다는 거죠. 풋은 침체가 딱 되면 더 이상 하락하려 하지 않아요. 콜은 막 날아가고 있을 때 풋옵션은 멈춰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콜은 뭐 2배로 뛰고 있는데 풋은 반토막 난 다음에 거기서 더 줄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 상승할 때 어떤 그런 패턴들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동성이 상승할 때 제가 그 변동성 상승의 시작은 한쪽 옵션의 침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팩터들의 강의들을 통해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드렸던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상승할 것만 같던 그런 콜 변동성이 확대되다가도요, 인간들은 꿈을 꾸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때가 이제 그 변동성의 시작이 끝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자기가 확보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콜 포지션을 빨리 이제 팔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콜 변동성이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확대되었던 콜 가격이 막 떨어질 때 풋옵션이 떨어진 만큼 수학적으로 계산된 만큼 풋옵션이 탁탁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침체될 만큼 허망하게 무너져 있었던 풋에 새롭게 꿈을 가진 이들이 들어왔지만 올라갈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콜은 막 올라갔던 변동성이 확 죽는데 풋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2015년 1월 24일 현재 강의하고 있는 날짜인데 1월 23일 금요일 날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동안 크게 상승을 해왔거든. 크게라기보다는 이제 지난주 내내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거든요. 선물이 이제 하락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콜옵션이 마구마구 죽었습니다. 막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풋옵션이 콜옵션이 죽는 만큼 비례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수학적 계산이겠죠. 그러나 풋옵션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콜은 죽고 풋은 일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선물 하락 흐름 속에서 24일날 대표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콜 매도 우위 양매도장이 펼쳐지는 장인데 인간의 마음의 꿈의 변화에 따라서 옵션이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래하는 것이 옵션 변동성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옵션은 변동성입니다. 옵션은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변동성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 옵션의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배가는 인간의 심리 팩트예요. 인간의 심리 팩트.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된 옵션 가격이고요. 옵션 가격. 그래서 배가는 결국 함수로 표현한다면 델타, 세타, 감마, 로우라는 다른 그릭스들과 시장에서 정해진 옵션 가격에서 산출되는 배가 변동성이에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옵션 가격에 대한 성찰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옵션 가격은 꿈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재 가치는 본원 가치라고도 해요. 외재 가치는 그냥 프리미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옵션 프리미엄. 어쨌든 내 가격 옵션 경우에는 내재 가치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외재 가치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외가격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제로죠. 제로 베이스입니다. 전부 외재 가치예요. 옵션 프리미엄만 존재하는 게 외가격입니다. 행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 이런 관계에서 보면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릭스는 델타 그릭스입니다. 델타 그릭스는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베가, 세타, 감마로는 외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같이 끊어서 델타는 내재 가치만 영향을 미치고 델타는 외재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칼같이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델타는 내재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한 팩터고 다른 팩터들 베가, 세타, 감마로 등은 외재 가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팩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타당합니다. 예. 그래서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 외재 가치 합이라는데 옵션에는 행사 가격이 존재합니다. 행사 가격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그 행사가에 따라서 기준가와 외가와 내가로 구별됩니다. 이 부분 이미 공부했습니다. 옵션 가격의 상대성을 공부하면서 기준가의 의미가 뭐고 외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공부했어요.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지 단지 그릭스와 연관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기준가, 외가, 내가로 구별된다는 부분. 공부는 이미 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내가 옵션과 외가 옵션 그리고 그 행사가가 그 중심에 있는 선물이나 뭐 어떤 코스피 200의 그 기준 가격에 있는 중심치에 있는 그 기준가 옵션에서 그릭스가 서로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극약가 옵션의 경우는 방향성의 척도인 극약가 옵션에서 방향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델타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또 잔존만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가치 감소인 세타가 가지는 의미는 다른 조건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시간가치 감소가 가지는 의미는 잔존만기가 4주나 있을 때와 잔존만기가 3주쯤 남았을 때와 잔존만기가 한 2주쯤 남았을 때와 잔존만기가 일주일 남았을 때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세타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의례적으로 거래일수가 20일이라고 하면 20일이라고 딱 그 수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나눠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옵션 가격에 미치는 변수 팩트로 영향을 줘서 이론가만 계산해낼 뿐이지 실제로 그 잔존만기가 하루 남았을 때와 오늘 바로 만기였을 때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옵션은 행사 가능성의 영역, 외가 옵션인 경우에. 그래서 잔존만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 세타 값의 어떤 변수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기가 임접한 상태에서 외가 옵션들은요, 시장 변화가 크게 아주 엄청난 변폭을 가지지 않는 한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 정도에서는 쉽이 행사가 4개나 벌어져 있는 그쪽 옵션들이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우리 만기날 보십시오. 다 0.01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3회가, 2회가 되는 정도들이 가격이 이제 조금씩 변동하는 정도고. 기준가 근처에 있는 옵션들이 가격 변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기에 임접해 갈 때, 옵션 가격의 그 가격 변화는 그 기준가 근처에 있는 외가 옵션들 위주로 해서 가격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게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내가 옵션과 외가 옵션 그리고 기준가 옵션에서 그릭스가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계속 공부해 나가겠죠. 이제 공부해 나갈 부분입니다. 내재 가치는요. 결국 델타의 영역이잖아요. 수학의 영역입니다. 명쾌하게 수학의 영역인 부분이 내재 가치이고 델타 영역이에요. 델타 영역, 수학의 영역. 외재 가치는 꿈의 영역입니다. 꿈의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릭스 5가지 그릭스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학습하고 가격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해해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이 될 델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